자, 이번 단어는 이제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 단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들어봤을 것 같거든. 자, 명제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제란 이런 거야. 뭐냐면, 봐.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는 참이야 또는 거짓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인 명제. 어, 얘가 참이야.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거짓이야.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명제는 딱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반에 안경 쓴 학생이 세명이다. 그럼 이거 봐서 딱 머릿속에서 지금 이거 참인데? 거짓인데? 이렇게 판별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명제가 된다는 소리야.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친구는 세명이다. 그럼 이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얘가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명제는 우리 앞산이 있거든. 아, 우리 앞산은 아름답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어. 누가 생각하기엔 참이고 누가 생각하기에는 거짓이야? 그럼 얘는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명제하고 같이 나오는 게 정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좀 들어본 적 있어. 그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런 거.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마름모의 정의가 뭐야? 우리 들어봤지, 그치? 사각형의 성질하면서 들어봤어.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의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의는 항상 참인 명제가 됩니다. 항상 참이야. 얘는 항상 참. 됐어? 그래서 왜 명제를 배웠는데 정의가 왜 나왔어요?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 명제가 있는데 정의는 수학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EX, 연습 게임을 하면 명제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EX. 뭐냐면, 자, X는 자, 선생님이 이거 식을 썼거든요. 그 니네가 본능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x 플러스 2는 3이다. 본능적으로 x는 1 이렇게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거든요. 사실 이 식도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x 플러스 2는 3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 왜? 이 상태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쓴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냐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야. 그게 방정식의 정의야. 그리고 우리가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바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기서 x는 1, 문제를 많이 풀어서 x는 1,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데 이 식 자체는 명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 한번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만약 여기 부등호가 들어와도 자, 이 식 자체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가 없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226페이지 조건, 진리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사실 여기서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아까 선생님 그랬지. 그 x 플러스 1은 3이다.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아까 선생님이 2x로 x 플러스 1은 3이다.
또는 x 플러스 2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적었죠. 이건 딱 봐봐봐. 변수가 들어있지. 얘는 변수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얘는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이 조건은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집합. 선생님 집합이네요. 또 뜻을 음미해봐. 진리. 진리야. 잠이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진리 집합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 수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진리 집합을 구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떤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생각하거든. 전체 집합. 근데 수에 대한 조건이 있고 진리 집합을 구했을 때 전체 집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거기 나와 있는 우리 23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 풀어가면서 맞아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명제 단어는 전혀 새로운 또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용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낯설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용어를 조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거기 233페이지에 1번 보기에서 명제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기억, 소수는 홀수이다. 예를 들어 소수는 뭐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정의 자체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래서 몇 개 예를 쓰면 뭐 다 찾을 순 없지. 점점점 소수란 이런 수들이 있다. 그럼 얘들아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야? 아니요. 왜? 거짓돼요. 이 때문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해준 적이 있는데요. 자, 소수는 홀수이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이 때문에요. 선생님, 나머지 3, 5, 7, 나머지 소수는 모두 홀수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참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참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한 100만 가지 참인 예가 있는데 이처럼 한 가지 거짓인 예가 있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참은 항상 참이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다. 그래서 내가 봐봐. 지금 거짓이라고 판명했지.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기억은 명제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내가 그랬지. 너네 본능적으로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x는 4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본능적으로 얘가 참이되게 하는 엑셀 값을 구하는데요. 얘는 명제라고 하지 않고 얘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변수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얘를 사실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조건이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거야. 방정식뿐만이 아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얘는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 아, 그런데 내가 아까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 잠깐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진리집합이란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라 그랬어. 그래서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2가 된다는 거. 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튼 니은은 조건이 아니 명제가 아니었다. 자, 디귿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거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참인 명제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지? 그래서 얘도 명제다. 리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맞아? 거짓이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땡. 거짓.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니까 리을도 역시 명제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원소가 주어져 있어.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을 구하세요. 봐봐. 1번식 우리가 봤던 이 부등식이지? 2번은 사실 선생님 뭐예요? 저거 2차 방정식이에요? 사실 2차 방정식 아니지, 2번. 그래서 조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여하튼
근데 어쨌든 이거 참이되게 하는 x의 값 범위 내가 구할 수 있어요. x는 4보다 작죠. 그럼 전체 집합에 대하여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가로 열어주셔야 돼요. 4보다 작은 원소 뭐 있어? 1, 2, 3, 0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음, 2번. 그래. 평촌중 출신자들은 이 시험이 참, 이 문장이, 이 식이 참 익숙할 거야. 자, 0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는 0이 아니다. 그럼 잘 봐. 야, 두 다항식을 곱했는데 0이 아니야? 그러면 x 마이너스 1도 0이 아니고, 그리고야. 2차 부등 방정식은 또는으로 연결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또는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x-1은 0이 아니고 그리고 x-2도 0이 아니어야지 두 개를 곱한 결과가 0이 아니 될 수 있다는 소리야. 0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박아놔. 그리고 그리고 x는 2도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집합가로 열고 전체 집합에 대해서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거 0, 3, 4,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정에 대한 좀 부정이에요. 그 부정의 대표적인 예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거. 그래서, 자, 부정은 생각보다 쉬워. 그냥 1은 홀수 이다. 이다라고 끝나는 A의 부정은 뭐라고 하면 돼? 아니다. 그래서 부정은, 이 명제의 부정은 1은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요. 쉽지? 자, 그러면 1은 홀수가 아니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되겠지. 그래서 얘도 이 명제는, 사실 이 명제는 1은 홀수이다. 참이 명제가 되는 거고, 이 참이 명제를 부정했어. 1은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2번. 부정 한번 해볼게. 가 아니다. 됐어. 가 아니다. 아니다를 다시 부정하면 아니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는 소수이다. 이렇게 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는 소수냐? 네,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명제 자체가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면 이 명제를 부정하잖아? 그럼 걔는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1번은 명제 자체가 참이었어. 그러면 그 명제를 부정하면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는 거 기억할 거예요. 듣지? 자,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선생님 이거를 조금 문제를 먼저 풀고 앞에 개념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P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P의 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잡아 P이다. 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또는 P이다의 부정은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면 얘들아, 요거를 P가 아니다를 어떻게 기호로 쓰냐면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읽기도 하냐면 not P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또는 기호로 not P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도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래서 1번 P의 부정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 기호로. not P. 됐어? 그래서 not P는 X는 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부정하면 되지. 6의 양의 약수가 양의 약수가 빠졌다. 양의 약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6의 양의 약수 뭐 있지? 1, 2, 3.
6 있지.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조건 P의 진리집합 우리가 보통 조건 P 소문자로 쓰죠. 그래서 조건은 소문자로 쓰고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즉 진리집합을 우리가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집합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1, 2, 3, 6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너네 생각해봐. 6의 양의 약수가 아닌 수야. 그러면 우리가 6의 양의 약수가 아닌 수 1, 2, 3, 6 빼면 뭐 있어? 1, 2, 3, 6 빼면 4,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봐. 야, 나피의 진리집합은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전체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쓴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P의 진리집합을 선생님이 대문자로 P로 이렇게 쓴다면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기가 된다라는 거.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야. 자,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P, X는 짝수이다 그랬어. 그럼 나 P, P를 부정하면 X는 짝수가 아니다. 사실 이거 표현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x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홀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P의 이 조건을 부정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게 맞아. 그래서 홀수인 원소 1, 3,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 P.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 여기서 나 P 조심할 건, 자,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야. 작다야.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선생님, 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자,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럼 P의 여집합 전체에서 x 3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를 제외하면 x는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래서 P의 여집합은 3보다 작은 거 1, 2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부등호의 그 표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한번 정리를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이 조건 부정하면 not P 이렇게 쓰고 not P라고 읽는다. 근데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X가 2예요. X가 2다를 부정하면 X가 2가 아니지. 그 다음에 X는 4예요.를 부정하면 X는 4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잘 봐. 또는이지 같이 부정이 돼야 돼. 그래서 나피 이 조건 자체를 부정하려면 같이 부정을 한다면 또는 이 부정이 들어가면 그리고로 바뀝니다. 이거 선생님 왜요? 이거 선생님 이따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또는이 들어간 조건을 부정을 하면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 그럼 그리고를 부정을 하면 또는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그래서 P의 여집합 이 조건을 부정한 진리집합은 2가 아니고 4도 아니어야 돼. 그래서 진리집합의 원소는 1, 3, 5, 6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푼 것들을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올 거냐면, 어디로 올 거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음,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29페이지에 개념 포인트 거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해 줄게. 22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명제 조건과 부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읽는 방법은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not P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듣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두 명제 또는 조건 PQ가 있을 때, 자, 봐, 여기 나와 있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보여줄게. 자, P 또는 Q의 부정을 해. 그러면 P 또는 Q를 부정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선생님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로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네 잘 봐. 선생님, P 또는 Q는요,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요,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Q. 야, 그다음에 내가 집합 연산할 때 이거 암기하라 그랬죠? 또는으로 연결되면 또는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집합이 합집합이었어.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 집합은 P와 Q의 합집합 된다라는 거.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야, 이거를 부정을 해. 나 P 또는 Q.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되라. 선생님, P 또는 Q. 이 집합 전체의 낫이 붙이면 낫에 대한 진리 집합은 선생님이 여집합 붙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거든요. 여집합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앞에서 했었지. 이거 합집합, 여집합 분배하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 교집합 이렇게요. 됐어? 그럼 너네 생각해봐. 야, 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이 진리집합을 갖는 조건을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이거 조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나 P. 맞잖아. P의 여집합. 그럼 이 조건, 이거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조건은 나피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그래, Q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조건은 not Q다. 이렇게요. 야, 그리고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뭐라고 읽어야 돼? 그리고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P 또는 Q를 부정을 하면 이런 기호로 쓰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not 분배해야 된다는 소리지? not P, not Q 분배할 때 또는이 무엇으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라는 포인트. 그렇다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당연히 또는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지 않을게.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증명해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 조건이 있으면 또는 두 개의 명제가 있을 때 P 또는 Q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묶여 있는 이 명제를 또는 조건을 부정을 해라. 그러면 이 또는이 당연히 나 Q, 나 P, 나 Q는 당연하거든. 근데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를 부정을 하면 중간이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플러스 보시면 여기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당연한 얘기거든. 근데 한 번만 되새겨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건이 P 또는 Q야.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또는이니까 합집합이다. 그리고야. 당연히 교집합 되겠죠? P와 Q의 교집합. 됐어? 그 다음에 괄호 잘 있는 거 보여? P 또는 Q. 그럼 P 합집합 Q야. 근데 not 들어가기 때문에 not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P 그리고 Q야. 그럼 그리고니까 교집합인데 괄호 있는 거 보이죠? 이 괄호 이 진리집합 그대로 내려오면 돼. not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붙는다. 이렇게요. 그치? 별로 어렵지 않아? 괜찮아?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될 거냐면, 명제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 명제 중에서 이런 형태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을게요. P이면 Q이다라고 읽는 거야. P 화살표 Q 이렇게 읽잖아. P이면 Q이다. 이 명제,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어.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잖아? 이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면 P하고 Q 사이에 이거 약간 음, 이거 좀 여기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P이면 Q이다. 잠깐만. 이거 교과 과정에서 표현이 어, 바뀌었는지 선생님 요거를 한번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밀고 나가고 나중에 표현이 바뀌어지면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한번 바꿔줄게요. 이게 뭐냐면 T이면 Q이다. 이런 명제,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거든요. 이 명체가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잖아. 참이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나타냅니다. 됐어? 그 P이면 Q이다는 참이다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그런데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떤 조건, 두 조건 사이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그 보통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게 이 조건이 참이야. 그러면 어떻게 포함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 잘 봐. 내가 그려지는 거. 화살표 방향이 살아있게끔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화살표 방향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화살표가 보이게끔. 만약에 내가 잘 봐. 이렇게 포함 관계 쓰잖아? 그럼 화살표가 묻히고 있다는 거 보이냐? 그래서 화살표가 묻히면 안 되고 화살표가 방향이 살아있게끔 이렇게 부분 집합이 그려진다라는 거. 알겠지? 요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EX. 이거 왜 참이에요, 선생님? 자, 조건 P는 X는 2의 약수이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Q는 조건 Q는 X는 4의 약수이다. 에이, 그러면 당연히 진리집합 얘들아 잘 봐. 진리집합 뭐 있어? 1, 2. 진리집합 뭐 있어? 1, 2, 4. 그럼 생각해봐 문장. 얘들아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일까? 참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잘 봐.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야. 그래서 얘가 이 조건이 참이잖아? 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어? 있지. 이렇게 돼요. 반대로 야 1, 2, P는 1, 2야. 그 Q는 1, 2, 4야. 그러면 이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지?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잡아 P면 Q에다가 거짓이다를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거든요. 어. 근데 이 기호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 기호가 쓰일지 안 쓸지를 자, 그래서 얘가 거짓이면 거짓이면 P하고 Q 사이에 포함 관계 없다. 이렇게 돼요. 됐어? 마찬가지로 진리집합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없으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이렇게요. 됐어? 참이면 내가 짝대기 두 개로 쓸 거야. 근데 거짓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문제 풀 때 쓰이거든요, 얘들아. 이것도.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발레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선생님, 명제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를 우리가 발예라고 하거든요.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를 발예라고 하는데 이 발예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발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발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명제 중에서 어떤 형태의 명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명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거 명제다. 근데 조건 이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어. 조건이란 변수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했던 게 우리가 이제 명제나 조건을 부정을 하는 거 낫피. 그치.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 중에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별해 보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가 주어진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좀 이따 판별할 건데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명제 형태 중에서 이제 명제 형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쭈루룩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명제 중에서 그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명제, 모든 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소리야. 자, 일단 자,
1번. 여기 보시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냐면,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일단 빨간색 한번 읽어볼게. 자, 변수 x를 포함한 조건 p는 명제가 아니지. 그치? 근데 x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으면 명제가 된다. 아니, 왜요?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한 번씩 구체적 연습을 할 거고요. 우리 일단 여기에서는 뭐에 좀 집중을 할 거냐면, 자, 국어적인 의미거든요. 이 명제가 약간 국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는데, 잘 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 진리 집합, 대문자 P. 그치? 야, 만약에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하고 원소가 같아. 그럼 이 명제는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하여 P다는 참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P가 성립한다라는 소리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X에 대하여는 P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야. 어떤과 모든에 대한 차이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 그러면 이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과 같은 집합이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어야 돼야 되니까. 됐어? 그럼 내 잘 봐. 어떤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면 이 진리 집합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국어적인 해석의 의미였고요. 더 중요한 건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야. 사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잘 봐. 이런 형태의 명제가 있어. 모든 x에 대하여 p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를 부정하면 나피이다라는 건 납득이 되거든. 근데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어떤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그 요즘 세대는 그 영어가 더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두는 all이지? 근데 all을 부정하면 some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가 된다는 소리야. 반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를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받아들여?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예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대표 2명을 뽑을게요.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그 대표 2명을 뽑을 때 성별로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잘 봐. 남남, 여남, 남녀, 여여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억, 얘를 니은, 요거 디귿, 이거를 리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 자, 그러면 자, 우리 반은 모든 대표가 모두 남자야. 우리 반 대표 2명이 모두 남자야. 이거는 기억 사건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전체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기억이 아니야. 기억이 아니야. 그럼 너는 생각해봐. 기억이 아니다면 어떤 거에 해당해야 되냐면 니은, 디귿, 리을. 사실 얘들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기억이 아니다면 니은 또는 디귿 또는 리을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니은 또는 디귿 또는 리을을 내가 싸잡아서 표현을 하려면 어떤 대표는 어떤 대표는 여자이다가 된다라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면 모든 대표는 남자이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어떤 대표는 여자가 된다라는 소리야. 보여? 어, 그래서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야. 어떤 대표는 여자이다 하면 어떤 대표는
여자이다 하면 이거는 그느드르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느 또는 드 또는 리을의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부정해.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억만 남는 거야. 이거 부정하면 기억이 된다고. 그럼 기억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뭐야? 모든 대표는 남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역시 어떤을 부정하면 얘가 뭐가 됐어? 모든이 된다. 됐어? 당연히 여자를 부정하면 여자가 아니다. 즉 남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나피가 아니고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이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개념 코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 개념 코드 일단 나와 있는 5번부터 볼까요?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해라 그랬는데 x가 4의 배수이면 x가 8의 배수이다.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거짓이야? x가 4면요.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가 돼요. 이런 걸 반례라고 합니다. 이 명제가 거짓인 예를 우리가 반례라고 하는데 자, x가 4일 때 x는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는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례 사실은 우리가 얼핏 알고 있거든요. 이거 거짓이야. 왜? x가 4일 때는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가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거짓인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반례라고 한다는 거. 됐지? 자, 2번 볼게요. 아, 또는 얘를 이 명제가 거짓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 내가 이 조건을 P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을 Q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야, 4의 배수 진리집합 4, 8, 12, 16,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무한집합 될 거야.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 8, 16, 24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봐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물어봤거든요. P이면 Q이다? 근데 봐봐. P하고 Q 사이에 포함관계 있어? 포함하지 않지. 이면,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저 명제 거짓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 반례를 이용해서 거짓임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거짓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음. 자, 2번도 볼게요.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x는 12의 양의 약수이다. 사실 이거 진리집합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1, 2, 3, 6. 그 다음에 이걸 P, 조건 P라고 할 거고, 이걸 조건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은 1, 2, 3, 4, 6?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 그치. 6, 12?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 문제 P면 Q이다. 즉, P이면 Q이다면 이렇게 성립해야 돼. Q가 P를 포함하네? 네.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된다.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참이다. 이렇게 보일게요. 그치? 그래서 얘는 참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랬는데요.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냐? 이거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넓이가 같지만 합동이 아닌 삼각형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3번은 뭐 반례를 들지 않아도 그냥 이건 그냥 거짓이 된다는 걸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반례 들어볼까? 아니, 귀찮은데? 반례. 이렇게요. 밑변의 길이가 4, 높이가 3.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4, 여기 높이가 3. 예, 두 삼각형 분명히 넓이는 같지만 합동 아니잖니. 그치? 그래서
넓이가 같지만 합동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예제에서 이게 그 발리에 대한 설명이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발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공간 확보에서 발리에 대한, 자, 여기에서 발리 특징. 오오오오오.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거짓임을 예. 이걸 우리가 발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이다. 이 예를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요. 음, 거짓임을 보이는 변수. 변수라고 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얘들아 잘 봐. P이지만 P이지만 not Q이다. 이게 발예예요. 자, 다 똑같은 표현이야.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변수 또는 그 예를 우리가 발예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발예의 원소는 발예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P이지만 not Q인 거. 지금 잘 봐. 1번 보기를 예를 들면 자, X가 4인데 얘는 P야. X는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선생님, 그 우리가 이런 조건 형식이 나왔을 때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봐. 원서로 한번 표현하면요. 내가 얘를 X 변수라고 한번 해볼게. P야. 그러면 X는 P의 원소인 거야.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X는 P의 원소야. 그리고 not Q, 그랬지? 그럼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지. 맞아? 그래서 X,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원소. 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X는 P의 원소야. 그리고 X는 Q의 원소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사실 얘들아, 이 표현하고 똑같지만, 그치? 한번 생각해 보란 소리야. 됐습니까, 얘들아? 이게 반례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리고 잡아.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집합 X는 어떤 집합의 원소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 봐봐. 그리고지. 그리고 Q의 여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해돼? 요게 이해됐으면 당연히 이것도 이해되는 거지.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치?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X가 P의 원소야? 그리고 Q의 여집합의 원소야? 그럼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해놔.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그때 그래, 나도 너희들이 내가 설명 한번 했다고 모두 다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제 P와 그 부정 not P를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고르자. 자, P, 1은 소수이다. 나 P, 소수가 아니다. 1은 소수가 아니다. 맞지, 기억? P, 4는 2보다 크다. 이 부등호에 대한 정리를 한번 안 했는데 여기 없구나. 이런 제길. 자, 아니, 나 욕했냐? 자,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크지 않다야. 이거 부정하면, 자, 크다의 부정, 크다의 부정,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고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럼 크지 않다는 부동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작다를 부정하면,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또는 이걸 어떻게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동어가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크지 않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를 부정하면 크다가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크다가 된다라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 다시 보면요.
4는 이보다 크다. 크다를 부정하면 작다가 아니고 작지 않, 작거나 같다 또는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니은 탈락. P, 자연수에서 이는 짝수이다. 그럼 이 조건을 부정하면 자연수에서 이는 홀수이다. 이건 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아마 부정할 때 그 부동호에 대한 그 부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나온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는 좀 쉬운 것 같아. 아, 여기 요거 하나만 풀어볼까? 요거 1-2번. 아, 1-2번하고 1-3번이 좀 유형이 다르네. 자, 이 조건은 부정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부정하면 여기다 not 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x는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x는 0이 되는 거야. x는 0. 그리고 이고니까 이건 그리고잖아. 얘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이 조건 자체를 부정을 하면,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부정해야 돼. 그럼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다라는 거. y가 1보다 크다, 크다를 부정하면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1-3번. 여기에서 모든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를 부정하면, 모든은 어떻게 돼? 어떤으로 바뀌게 된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조건을 부정하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 됐지? 그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이거 전체 집합이야.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 했는데요. 일단 p는 조건 p는 2차 방정식이죠. 이거 간단하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p는 2하고 3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q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거 2차 부등식이지. x, 마3, 마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거 진리 집합,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거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번 not q. Q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된다 그랬어? Q의 여집합.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Q의 여집합. 됐죠? 그럼 Q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Q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갔다. 그치? 이렇게요. 2번.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not P면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Q의 진리 집합은 Q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 그랬거든요. 그럼 P의 여집합 뭐 있냐? P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P. 아, 이거 귀찮은데? 1, 4, 2, 3 빼면 2, 3, 4, 5, 6, 7, 8, 9, 10과 Q의 교집합. Q는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놓고 답 써도 돼. 그래서 교집합 4, 5, 6, 7, 8, 9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건 원수 찾는 것보다는 그 진리집합 표현에서 좀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P의 진리집합은 P 또는이니까 합집합,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요. 아이씨, 귀찮잖아. P하고 Q의 여집합의 합집합. 한 번이라도 들어간, 양쪽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간 원소는 다 적으면 된다. 1, 2, 3, 10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좀 쉬울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 다. 괜찮네, 괜찮네. 아, 2-3번. 2-3번 내가 한번 해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P의 조건 P는 이렇고요. 사실 선생님 이거 저 선수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차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6,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이렇게 될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이거 진리집합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들아, 얘는 사실 원소 나열법을 쓸 수가 없어. 선생님, 아까 그 수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데,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치? 그러면 그거는 전체 집합의 실수 전체다. 그리고 사실 여기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지. 실수, X에 대한. 아, 그러면 여기서 진리집합, 아니,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는구나. 그랬을 때 P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 아직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수 찾는 인간들 없겠죠. 그럼 이거 진리지법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이거 조건제시법,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건제시법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불가능.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에 대한 것도 한번 산수를 해볼게요. Q는 자, 봐. A가 자연수 A 그랬거든요. 그럼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 마이너스 2, 이 수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Q,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상, A 플러스 2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Q의 진리집합 역시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지?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조건 이거고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가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건 P 이고 not Q.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표현이 돼? P 이고 not Q. 이렇게요. 근데요,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Q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아, Q의 여집합 진짜 귀찮다. 자, 그러면 잡아.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전체에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야. 전체에서 여기를 뺀 나머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A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잘 봐. 항상 부등식으로 뭔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 P는 명확하지, P는. 지금 P는 마이너스 4 이상, 6 이하, 이렇게 돼요. 근데 얘들아, 오늘 봐봐.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하고요. 이건 P집합이야. 그냥 Q의 여집합하고요. 교집합이 생기지 않도록. 교집합 원소가 없어야 된대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얘요. 선생님, 그러면요. A 뻥 뚫었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Q의 여집합. 그 저쪽에서 A 플러스 2, X가 A 플러스 2보다 크다. Q의 요집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맞아? 그래서 잘 봐. 이거는 수직선일 뿐. 그래서 이 조건을 내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지.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도 교집합의 원수 없는 거야. 왜냐면 Q의 여집합에서는 초록색에서 이거 뻥 뚫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야. 그리고 A 플러스 2는 6보다 마찬가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지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즉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또는으로 연결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포인트. 됐어? 그래서 여기서 A 값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A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리고 동시에 만족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수식선 그리지 않아도 되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6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볼게요.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래. 자,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참이야? 잘 모르겠지. 근데 항상 이거 그 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참이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P라는 조건이 X가 P보다 크다야.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진리집합 사이에 어떻게 포함 관계가 있냐면 이거 누가 누구를 포함하니? 이거 P면 Q에다 해야 돼.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느껴? 오, 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저 명제는 참이다야. 됐어? 자, 그래서 1번 명제는 참 이렇게 되는 거야. 2번 볼게. x가 9의 양의 약수다.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쓸게요. P. x가 9의 양의 약수. 자, Q라는 조건은 x가 12의 양의 약수. 그러면 9의 양의 약수이면 12의 양의 약수이냐? 이거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로도 역시 볼 수 있다는 소리야. P, 9의 양의 약수 이렇게. Q, 12의 양의 약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Q이면 P이다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의미 없어, 얘들아. 순서 잘 잡아야 돼. 지금 P이면 Q이다야.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지. 네, 이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두 번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 포함 관계로 어떤 이런 형태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써먹으세요. 음, 그 다음에 사실 3-2번 같은 거 여러분들은 조금 하기 힘들어 하긴 하는데 어, 이거를 좀 잘해야 돼. 이거 한번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진리지수 사이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진리지수 사이에 이렇게 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도록 K값을 설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질문 받아줄게요. 그리고 3-3번은 일단은 지금 이건 발리를 찾는 얘기인데 일단 3-3번은 이건 일단 지울게. 약간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예제 4번을 풀어야 되는구나. 미안. 예제 4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명제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 잘 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거 내가 짝대기 두 개라고 했는데요. 이거가 참이면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Q이면 P는 거짓이야. 거짓이면 얘는 진리 집합 사이에 Q하고 P하고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치?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이 과정을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집합이 있고요. Q는 P에, 만약에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P에 포함이 되면 사실 두 집합 같은 집합이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P하고 Q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 기억 맞네? 니은. P에 대한 Q의 차집합이야. 야, P에서 Q를 제외하면 뭐 남아? 공집합이지? 됐어. 니은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둘 다 여집합 붙어 있거든요. 얘들 조금 간단히 한번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여집합을 분배를 해. 그럼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된다. 정신 챙겨. 채점하세요. 이렇게요. 그치? 그럼 Q와 P의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P가 되거든. 이건 결국 P의 여집합을 찾아라 라는 소리야. 근데 결과가 디귿은 Q의 여집합 됐으니까 디귿이 틀린 설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음, 그래서 이런 명제가 참일 때 진리집합 사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 4-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P하고 Q의 교집합이 Q이면 이거는 Q가 P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P와 아래 여집합이 합집합이 아래 여집합이면 이거는
아래 여집합이 P를 포함한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 진리집합을 PQR 사이에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자, Q가 P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얘들아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아니 P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그림 이거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R하고 P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 이렇게요. 그래야지만이 선생님 색칠 공부 한번 해볼게. 아래 여집합은 여기다. 그치? 이 하늘하늘로 색칠한 데가 아래 여집합이거든요. 그래야지 아래 여집합이 P를 포함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차민 명제를 찾아라 그랬는데요. 잘 봐. 1번.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자, 저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 사이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소리야. Q가 P를 포함합니까? 아니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땡이 되는 거야. 2번. 자,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not R의 진리집합은 not R의 여집합.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R의 여집합, 하늘하늘색 색칠.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 포함이 돼? 안 돼. Q의 여집합은 R을 포함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포함 관계 없음. 얘도 역시 포함 관계 없어. 3번. P, R. 그럼 R이 P를 포함하냐? 이것도 개소리. 자, 나 P. 진리집합 P 여집합 R. 그럼 R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냐? 이것도 역시 개소리. 5번. R, Q의 여집합. 자, 그럼 Q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합니까? 포함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면 R은 나피다가 참이 된다. 그래서 5번이 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이런 형태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4-3번도 역시 이건 복잡하니까 일단 이것도 그냥 건너뛸게요. 4-3번 제껴.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